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실전 천재 1 리스닝의 신영화입니다. 오늘 13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는 테스트 3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Part 1 전체 6문제 다 풀어보고요. 또 Part 2의 7번부터 19번까지 왼쪽 한 줄 halfset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여러분 모두 문제가 다 풀려 있어야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Part 1의 1번 사진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진입니다. 남자가 뭔가를 붓고 있는 따르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진입니다. 머릿속에 뭔가를 붓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pouring 이라는 표현을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A번부터 하나씩 들어볼게요. A. A man is pouring a beverage. 네, pouring a beverage, 음료를 따르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A번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자, 그럼 나머지 오답들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B. A man is grasping a spoon. A man is grasping a spoon. 여러분, 동사가 뭐였죠? 그래요, grasping이었습니다. 자, grasp이라는 이 동사는 뭔가를 움켜잡다 혹은 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를 잡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남자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그렇죠, 스푼이 아니죠. 따라서 끝까지 듣고 여러분들이 오답을 소거해 주셨어야만 했어요. 스푼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C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C. A man is placing an order at a cafe. 네, 자, 동사 구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 man is placing an order at a cafe. placing an order까지 다 함께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place an order 하면 주문을 하다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장소, 카페라는 것은 사진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문하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C번은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문을 받다라는 표현도 연관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take an order, take라는 동사를 쓰면 주문을 받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D번으로 넘어갈게요. D. A man is stacking some cups. 네, 자, 동사 뭐였죠? A man is stacking some cups. stacking이었습니다. stack 하면 무엇을 쌓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컵들을 쌓고 있는 동작 역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답은 어떻게 해요? A번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 우리 보기 B번에서 등장했었던 뭔가를 잡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grasp 이란 표현의 동의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Part 1에서 뭔가를 잡고 있는 모습은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빈출 동작이니까요. 자, 뭔가를 잡다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hold라는 동사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grasp을 포함해서 grab, grip, clutch, seize와 같은 동사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grasp이라는 표현이 영국이나 호주식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A 발음이 R로 발음이 되어서 grasp, grasp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사진입니다. 남자가 잔디를 깎고 있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A번부터 하나씩 들어보면서 오답을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도록 할게요. A. The man is removing headphones. 남자가 removing headphones, 헤드폰을 벗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이지 벗고 있는 동작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B번으로 넘어갈게요. B. The man is using a piece of equipment. 자, 남자가 a piece of equipment, 하나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진에서 남자는 잔디깎기 기계를 사용해 잔디를 깎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잔디깎기 기계를 묘사하면서 좀 더 개괄적인 표현인 장비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보기 B번이 가장 유력한 정답의 후보로 올라설 수 있겠네요. 자, C, D 마저 확실하게 듣고 오답도 확실하게 소거해 주시는 게 좋겠죠? 가볼게요. C. A path is lined with large stones. 한 번 더 들어보죠. A path is lined with large stones. 네. 자, 주어가 path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영국이나 호주식의 발음일 경우 이 A라는 모음이 자음사에서 R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a path, path, path 둘 다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 자, 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사구 안에 is lined with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be lined with 하면 무엇으로 줄을 지어 있다, 무엇이
나란히 서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등장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길이 large stones, 커다란 돌들로 늘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커다란 돌들이 늘어서 있는 상태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죠, 여러분. large stones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C번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성어와 동일하게 한번 발음 흉내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따라할 수 있는 환경에 지금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요. 바깥에 있는 언니, 오빠 혹은 누나, 엄마 모두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A path is lined with large stones. 한 번 더 읽어보죠, 여러분. 시작. A path is lined with large stones. 되셨죠? 자, 보기 D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D. A tree is being chopped down. 네, 다시 한번. A tree is being chopped down. 자, a tree, 나무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었고, is being chopped down이었어요, 여러분. being pp에서는 강세가 요 ing 소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is being chopped down, 나무 하나가 베어지고 있다라는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나무를 chopping down 하는 그런 동작은 아니죠. 따라서 동작이 없으므로 D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B번으로 마킹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기 전에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비의 이름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잔디를 깎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동사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잔디 깎다 할 때 우리 어떤 표현을 많이 쓰나요, 여러분? 그래요. cut이라는 동사도 있겠지만 mow라는 표현도 알아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잔디를 깎는다 할 때는 mow the lawn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러분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mow the lawn, mowing the lawn. 자, 그러면 잔디를 깎는 이 기계 이름은 잔디 깎기 기계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 lawn mower 이런 표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wn mower 하면 잔디 깎기 기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코멘트의 이름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번 사진, 등산객들이 물가 위를 건너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A번부터 들어볼게요. A. People are fishing in a stream. 네, 사람들이 fishing, 낚시를 하고 있지 않죠. 사진에서 동작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fishing 듣고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때 stream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물가가 찍혀 있는 사진에서 등장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울이나 하천을 의미한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번 들어볼게요. B. Some boots have been taken off. 네, some boots have been taken off. boots, 이 부츠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요. Part 1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제로 모두 상태를 묘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츠의 상태가 벗어져 있는 상태. 라고 묘사하고 있는 보기 B번은 사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역시 오답으로 소거하셔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이 부츠를 착용한 상태이지 벗어놓은 상태는 아니죠, 여러분. C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 A dam has been built in a river. 네, 여러분 사진에 뭐가 없어요? A dam, 댐으로 보이는 그런 사물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주어 듣고 오답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건 뭐죠, 여러분? 그래요. 통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다리는 확인은 되지만 댐은 확인이 되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면 보기 D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한 정답의 후보는 보기 D번이 될 수 있겠네요. D. Some hikers are crossing a stream. 다시 한번. Some hikers are crossing a stream. 네, some hikers, 사람들의 복장 그리고 주변의 배경을 확인해 보니 hikers, 등산객들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겠고요. crossing a stream, 다시 한번 stream이 등장을 합니다. 하천을 건너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몇 등산객들이 하천을 건너고 있다라는 D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엔 4번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A번부터 하나씩 들어볼게요. A. They are collecting some rocks. 네, 사람들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에 집중해 주신다면 오답을 쉽게 소거할 수 있죠, 여러분. collecting, 뭔가를 모으고 있는, 수집하고 있는 동작은 사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을 모으고 있다. 네, 알 수 없죠. 보기 B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동사에 집중해 볼까요? B. They are holding hands. 자, holding hands, 잡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력한 정답의 후보는 보이 번으로 선택해 둔 채 나머지 CD도 확실하게 가려주시는 게 좋겠죠? C. They are strolling across a bridge. 자, 동사에 집중해 볼게요. 한 번 더. They are strolling across a bridge. 네. 자, 이 사람들의 동작, strolling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strolling 하면 산책하다, 거닐다. 걷고 있는 동작을 묘사할 때요. walking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 stroll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they are strolling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답이 될 수 없었죠? 그래요. 뒷부분에 across bridge에서 bridge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C번은 좀 주의하셔야 됐었죠, 여러분. 다리를 가로질러 산책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D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D. They are going in opposite directions. 네, 자, 이번에 우리 끝에 있는 전치사구에 집중해 주세요. They are going in opposite directions. 잡았어요? going, 가고 있다. 그런데 in opposite directions. opposite이라는 것은 반대의라는 의미가 되므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opposite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in the same directions 이렇게 묘사를 했어야 가능했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이 되려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스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 연결하시면 보이 마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5번입니다. 자, 한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 뭔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의 오른쪽에는 가방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A번부터 들어볼게요. A. Passengers are reviewing a digital board. Passengers, 사진 속 장소가 그래요. 공항.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passengers라는 탑승객들로 사람들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는 동작, 디지털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게시판도 사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네요, 여러분. 따라서 동작도 없고요. 그리고 사진에서는 알 수 없는 사물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답이 될 수 없죠.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B. A book has been stored in a pocket. 한 번 더 들어볼게요. A book has been stored in a pocket. A book has been stored in a pocket. 네, 자, 좀 연음이 되고 있었는데요. A book has been 하고 이렇게 소리가 약간 붙어서 발음이 됐죠. A book has been stored.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책 한 권이 보관되어 있다. 자, 사진에서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책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오답으로 소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C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C. The woman is taking a nap. 네, 자, 여자가 뭐 하고 있다고 했죠? taking a nap 하면 낮잠을 자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고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역시 확인이 되지 않네요. 자, 그럼 정답은 보기 D번으로 마킹하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D. A bag has been placed next to the woman. 네, 자, 이제 청크 세 덩어리의 강세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A bag has been placed next to the woman. 그렇죠. 보통 Part 1에서는 이제 강세가 3번 들어 있다라고 이전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전치사, 구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3번을 잘 따라가시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Part 1을 청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가방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자 옆에. 자, 확인되죠,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보기 D번으로 마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자, 사람이 없는 사진이에요. 보통 이렇게 사람이 없는 사진은 6장의 사진 중에 마지막에 위치하는 그런 트렌드를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담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에는 강하지만 사물의 명칭에 취약한 경우들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자,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보기가 있다면 과감하게 오답으로 소거해
나가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변에 있는 사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 기둥이 있고요. 그 위에 자전거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그 뒤로 보시면 잔디밭에 자전거 고정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나무들 사이에 쭉 뻗어 있는 도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A번부터 들어볼게요. A. A bike rack is mounted on the side of a wall. 자, 빈칸 한번 채워보실래요? A bike rack is mounted on the side of a wall. 한 번 더요. A bike rack is mounted on the side of a wall. 자, a bike rack is mounted.까지 였습니다. 여러분, bike rack이라는 이 표현 사진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rack이라는 단어는 물건을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고정대를 의미합니다. 사진에서 자전거 고정대가 이 뒤편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어요. 자, mounted라는 이 동사, mount는 무언가를 설치하다, 고정시키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그쵸? 자전거 고정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그죠? In the grass. 잔디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뒤에서 on the side of a wall. 한쪽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벽은 여러분 사진에서는 벽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고정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전치사구에서 잘못 묘사하고 있었으므로 A번은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고정되어 있는 상태, 설치된 상태를 묘사하는 be mounted라는 표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rack이라는 이 고정대를 뜻하는 단어 역시 펄1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사물의 명칭으로 기억해 주시되 뭔가를 걸어놓기 위한 거리대, 거리로 후크 같은 게 걸려져 있는 그런 거리대, 그 다음에 선반들을 가로질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고정대라든지 혹은 진열대들을 가리켜서 모두 rack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B번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B. A flag is flying from a pole. 여러분, 사진에 뭐가 없죠? A flag is flying from a pole. A flag is flying 이렇게 출발했는데 flag, 깃발이 기둥에서 휘날리고 있다. 기둥에 있는 깃발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기둥 끝에는 표지판이 놓여져 있죠. 이제 이때 flag이라는 깃발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됐던 그런 오답들이에요. 일부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쉽게 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보기들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자, C번도 한번 들어보죠. C. A sign is posted near the road. 한 번 더요. A sign is posted near the road. 자, 강세 3번 챙겨주셔야 되겠죠. Sign is posted near the road. sign이 게시되어 있다, 도로 근처에. 자, sign, 사진에서 우리 자전거 표지판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표지판이 길 근처에 이제 세워져 있는, 게시되어 있는 그 상태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답변은 C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D번 마저 듣고 확신을 가지고 C번을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D. A road passes between some houses. 네, 이것도 일부만 들으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A road passes까지만 들으면요. 자, 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에서 길은 확인이 됩니다만 between some houses라고 했죠. 집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도로는 확인이 되지 않죠. 집들 사이가 아니라 between some trees라고 했어야겠죠. 나무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쭉 나 있는 그런 도로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between some houses라는 전치사 구에서 답이 될 수가 없으므로 정답은 C번으로 마킹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끝까지 문장을 듣고 오답을 소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 동사 구까지는 되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끝에 있는 전치사 구에서 잘못 묘사하는 경우들이 더러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펄1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오답으로 등장한 보기들도 시험에서는 충분히 정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보기 문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보기가 정답이 된다면 어떤 식의 사진이 연결이 돼야 할까? 그래서 관련 이미지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따라 읽으시고 리뷰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펄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펄2는 질문을 듣고 우리말로 질문의 의도를 간추려 내뱉어 가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7. When were these windows installed? 이 창문들이 언제 설치되었죠? 이렇게 한 호흡에 빠르게 토해내셔야겠죠? A가 들리기 전까지요. 자, 함께 들어볼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언제 설치됐어요? 이렇게 되뇌어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설치됐어? A. About 5 years ago. 5년 전쯤에요. 하고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A번부터 너무나도 best answer로 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A번 확신을 갖고 마킹 가셔도 좋겠습니다. 나머지 오답들 확실히 소거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B번 들어보죠. 언제 설치됐어? B. I just installed a new operating system. I just installed. installed라는 동사가 또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단어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오답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노렸던 함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했어요. 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고요. 자, C번 마저 소거해 볼게요. C. At the back of the workroom. 네, at the back 이라는 것은 장소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when을 묻는 시점에는 장소 묻는 답변은 어울릴 수 없으므로 A번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8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듣고 우리말로 토해내 보세요. 가볼까요? Number 8. Where can I find a grocery store in this neighborhood? 어디에서 식료품점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까지만 잘 간추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Where can I find a grocery store in this neighborhood? 네,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자, 뒤에 in the neighborhood 이 근처에서 식료품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가 전체적인 질문의 해석이 되겠죠. 요점만 뽑아내시면 식료품점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식료품점을 이미지로 이렇게 연상시켜 놓고 어디 있어요? 하고 보기를 간추려 주시면 보기를 들을 때마다 내용을 간추려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A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 있나요? A. She was a great neighbor. 네, she, 그녀는 이렇게 출발하는데 누가 그녀인지 질문의 문맥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엉뚱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오답이었었고요. 또 neighborhood라는 이 표현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었던 함정이었습니다. 자, B번 들어보죠. 식료품점 어디 있어요? B. There's one, but it's closed now. 괜찮으세요, 여러분? There's one. 하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라고 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근처에 식료품점이 하나 있지만 그 식료품점이 지금은 문을 닫았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갈 수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답변. 가장 유력한 후보는 B번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C번 마저 들어볼게요, 여러분. C. I own a house down the block. 네, 한 번 더 들어보죠. I own a house down the block. 자, 동사 뭐였어요, 여러분? I own a house. I own a house. own이었습니다. 이 소유하다라는 동사요. 우리 다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막상 귀로 들으면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호흡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죠. 시작. I own a house down the block. 저 이 블럭 아래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엉뚱한 응답이었었고요. 질문 속에 neighborhood라는 표현 있기 때문에 house down the block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넣어놨겠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9. Has the elevator been fixed yet? 엘리베이터가 수리가 됐나요? Has the elevator been fixed yet? 됐나요, 여러분? 질문 앞에 have 동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는 주어가 동사 했나요? 라는 해석으로 다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주어 동사 간추리셔서 엘리베이터 수리됐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끝에 yes은 선생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이때 yes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끝에 yes이 붙어 있으면 이미, 벌써, 혹은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수리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되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yes or no question이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수리가 됐다면 긍정의 응답, 그렇지 않았다면 부정의 응답이요.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리가 됐나요? A. On the second floor. 2층에요 라는 특정 장소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엘리베이터에서 연상할 수 있는 second floor, 층을 함정으로 제시한 오답이었습니다. B번 들어보죠. 수리됐어요? B.
Next to the stairs. Next to the stairs. 발음에 주의하셔야겠죠? 네, R 발음을 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단 옆에요 라고 했어요. 특정 장소로 지금 또 답을 하고 있는데 질문의 의도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yes or no question에는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전치사 구로 답하는 A, B 모두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엘리베이터에서 연상할 수 있는 계단을 함정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오답이었죠. 정답은 보기 C 번호로 마킹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C. I used it this morning. 네, 자 그런데 좀 간접적인 답변이었거든요.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I used it this morning. I used it this morning. 제가 오늘 오전에 사용했어요. 자, 제가 오전에 그것을, 즉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Yes, I used it this morning. 이렇게 연결이 되었겠죠. 그래서 yes가 생략이 되고 있었던 긍정의 응답, 정답은 C번으로 마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들어보실게요. Number 10. Is the board meeting scheduled for Wednesday? 자, 뭘 확인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s the board meeting scheduled for Wednesday? 자, 봤어요? Wednesday. 이 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캐치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질문 끝에 위치해 있는 이런 시간 표현 부사는 간과해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끝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시간 표현도 중요한 내용어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자는요. 이사회가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화요일 아니고요. 목요일 아니고요. 수요일로 잡혀 있는 거죠. 바로 이 의도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수요일인가요? A. Some financial concerns. 몇 가지 재정적인 우려사항들이요.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점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B번 계속 들어볼게요. 자, 수요일인가요? B. No, Tuesday. 아니요. 화요일이에요. 어떠세요? 너무너무 짝이 잘 맞는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no하고 Tuesday 요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생략이 된 거 한번 소리내서 입 밖으로 따라해 볼까요? No, the board meeting is scheduled for Tuesday. 이게 다 생략이 되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서는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질문 속에 주어, 동사, 그 부분이 똑같이 답변 속에 언급이 될 경우에 과감하게 그 주어 동사구를 다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uesday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번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요일로 예정돼 있어요. C. We'll meet with him too. We'll meet him에서 him. 우리도 그를 만날 겁니다. 자, 힘이 누굴 지칭하는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대명사를 또 사용하는 함정이었어요. 또 meeting이라는 표현에서 meet, 만나다라는 것을 함정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오답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1번 문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1. What time should I make the reservation for? 한 번 더 들어보죠. What time should I make the reservation for? 몇 시로 예약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뽑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time? 자, 지금 시각을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몇 시? 자, 이때 what time은 when이랑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제가 몇 시로 예약을 할까요? 라고 했더니 A. A. Whenever we can get a table. 자, 뭐라고 했죠, 여러분? Whenever, 언제든지요. Whenever we can get a table. We can get a table. 우리가 테이블을 예약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요. Anytime, 아무 때든 상관없다는 거겠죠. 테이블만 잡을 수 있다면 언제든. 따라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해놓은 채 나머지 B, C 확실하게 오답을 소거해 나가도록 해볼게요. B. With the restaurant manager. With the restaurant manager. 식당 관리자와 함께요. 질문 속에 등장했던 reservation 때문에 식당이라는 이런 단어를 함정으로 제시해 놓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엉뚱한 응답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 들어볼게요. C.
through an online booking site. 네, 자, through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묻는 how라는 의문사에 어울릴 수 있는 응답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약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온라인 부킹 사이트를 통해서요 라는 방법, 수단을 의미하는 through가 등장할 수 있음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질문 속에서의 키워드는 what time이었죠. 따라서 엉뚱한 through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도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reservation과 booking 동의어 관계에 있다는 거 그걸 노린 함정이었겠죠. 따라서 정답 확실히 A로 선택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12번 문제 들어볼까요? Number 12. Has the architectural firm hired by Mayor Lee started the project? 자, 지금 이 질문에서 동사가 어디 있냐면 이게 내가 끝자락에 딱 나옵니다. 그 동사만 딱 잘 낚아채 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as the architectural firm hired by Mayor Lee started the project?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이렇게만 딱 잡아주시면 문제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has 하고 주어 PP의 형태는 주어가 동사 했나요? 이렇게 해석이 모두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역시 자, has the architecture firm이 주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건축 회사를 수식하는 덩어리가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자, 주어의 길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The architecture firm hired by Mayor Lee 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yes or no question에서요. be 동사라든지 have 동사, 조동사 등으로 시작하는 긍정, 부정의 응답을 취하는 yes or no question에서는 주어가 이렇게 수식어를 달고 길어질 경우에 중요한 동사구가 지금처럼 질문의 끝에 위치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동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Part 2의 핵심어는 바로 동사예요. 가장 중요한 문맥을 전하고 있죠. 자, 시작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네요. 가실게요. A. My company is based in Florida. My company is based in, be based in 어디에 기반을 두다라는 의미죠. 제 회사는 플로리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 여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므로 A번은 오답 소거하시면 되겠고요. 질문 속에 회사를 뜻하는 단어 때문에 company를 넣어놓았던 그런 혼동어 오답이었겠죠. B번 들어보죠.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B. Yes, some upcoming elections. 되게 매력적이다. Yes까지만 들으면 네, 시작했어요까지 이어졌어야 정답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Yes라고만 이야기해놓고 다가오는 선거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엉뚱한 내용이 뒤이어 등장하므로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Yes or no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거라는 단어는 왜 넣어놨을까요? 우리 오답을 또 분석해 보니까 질문 속에 mayor이라는 시장이라는 이 직업이 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거를 의도적으로 넣어놨겠죠. 자, C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정답 후보겠네요. C. Work got underway on May 1st.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Work got underway on May 1st. 네, 자,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Work got underway. Work got on the way. Work got on the way. Work got underway. 자, 소리가 좀 붙어서 발음이 됩니다. work got 하지 않았죠, 여러분? K랑 G랑은 크, 그 발음의 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발음 자음이 충돌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자음을 탈락시켜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work got이 아니었어요. work got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자, 이 동사구는 여러분 이렇게 붙여서 암기해 주셔야겠죠. get underway 하면 start라는 동사의 동의어가 될 수 있죠. 일을 시작하다, 착수하다 라는 의미의 get underway. 자, 시제가 과거였습니다. got underway 했는데 자, T라는 요 자음이요 또 모음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got underway에서 got under 하고 T가 좀 굴러가는 발음으로 발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work got underwa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5월 1일에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응답 C 번으로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Work got underway on May 1st. 그래요. 이런 거 따라서 또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함께 가보죠. 시작. Work got underway on May 1st. 되셨죠, 여러분?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3번 문제. Number 13. Who still needs to submit a reimbursement form? Who still needs to submit a reimbursement form? 자, 중요한 강세가 있는 중요한 키워드에 집중해 보세요. Who still needs to submit a reimbursement form? 잡았어요? Who, submit, form 정도로 챙겨주시면 되겠죠. 중간에 who still needs to 이렇게 출발했는데 누가 아직 submit 해야 하죠? 이거였습니다. 양식을 누가 아직 제출을 해야 되나요? 라는 사람을 묻는 후 의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속에 reimbursement form, reimburse라는 표현은요, 상환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나중에 part 3 또는 4로 건너가게 되면 이 reimbursement라는 것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화제의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상환.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지출하게 되고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상환 양식을 누가 아직 제출을 해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사람으로 답을 한다면 가장 베스트한 앤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응답이 나왔을까요? A번부터 하나씩 들어보죠. 자, 누가 내야 돼요? 이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A. All the documents. 자, 사람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all documents. 모든 서류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질문 속의 form에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동의어 관계에 놓여있는 document를 사용하고 있던 함정이었겠죠. 자, B번 들어보도록 하죠. 누가 제출해야 돼요? B. Patrick will drop you off.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Patrick will drop you off. 누가 Patrick.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Patrick will drop you off. drop you off 여기까지 챙겨 들으신 분들은 선택하려고 하다가 갸우뚱하셨겠죠. drop off 라는 것은 누구를 데려다 주다. 즉 패트릭이 당신을 데려다 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양식을 제출을 하다라는 이 표현과 누구를 데려다 주다라는 이 표현이 문맥상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패트릭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만 있었던 그런 함정이었다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에 접근할 때 너무 의문사에만 치중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제출을 해야 하는지 그 동사의 키워드를 맞춰놓고 같이 되뇌어 주셔야 돼요. 자, C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아직 내야 돼요? C. No one that I know of. 자, 누가요? 라고 했더니요. No one으로 출발합니다. No one that I know of. No one.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That I know of.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무도 낼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who라는 의문사에 우리 아무도 뭐뭐 않다라는 이 no one이라는 표현도 정답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또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번이 가장 매력적으로 처음엔 들리겠죠. 특정 인물을 예상해서 패트릭만 딱 들리게 되면 그럼 B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정작 정답은 아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무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 주의해 주셔야겠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4. Which article will be printed on the front page? 자, 앞 페이지에 어떤 기사가 인쇄가 될까요? 한 번 더요. Which article will be printed on the front page? Which article printed front page 정도 캐치해 주셔야겠죠. 자, 어떤 기사가 인쇄가 될지 기사의 특정 종류를 묻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which라는 의문사는요. 뒤에 등장하는 명사가 아주 중요한 정답을 결정짓는 결정 단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답을 찾아가실 때에는 이 기사의 특정 종류를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어떤 응답이 등장했을까? A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인쇄될까요? A. I printed a new pattern. 저는 새로운 패턴, 무늬를 인쇄했습니다. 질문 속에 인쇄하다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었던 그런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B번 들어볼게요. B. One of the longer ones. One of the longer ones. 자, 이때 longer ones의 ones는 질문 속에 등장한 article을 대신하고 있는 부정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더 긴 것들 중에 하나의 기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사가
가운데 특정한 하나의 기사를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기사들 가운데 하나가 앞면에 인쇄가 될 것이다 라는 특정 기사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 정답은 보기 B번으로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C번 마저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할까요, 여러분? C. In Friday's issue. 네, 매력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In Friday's issue. 자, 이때 issue라는 표현은요, 그래요. 전개 간행물의 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발간 호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질문 속에 등장한 article 때문에 아마도 이런 issue라는 표현을 언급해서 함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article의 종류는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C번의 경우에는 where이라고 질문을 했어야 가능한 응답이 될 수 있겠죠. 금요일 호에 실릴 거예요? 어디에 실릴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야 가능했던 보기였음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돌아가신다면 기사의 특정 종류를 언급하는 보이 마킹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15번입니다. Number 15. Are many customers making use of our video streaming services? 빈칸 채워나갈까요? Are many customers making use of our video streaming services? Are many customers making use of our 여기까지요. Are many customers making use of 까지 챙겨주셔야 됩니다. 많은 고객들이 make use of something 하면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비디오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의도라는 것을 캐치해 주시고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A. Far more than we expected. Far more than we expected.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요. 라고 했어요. 조금 더 붙여서 살을 우리가 좀 덧대어 본다면 far more customers are using our video streaming services than we expected. 이게 모두 다 생략이 되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답은 A번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오답들도 함께 들어보도록 해야겠죠. B. Personalized customer profiles. personalized 맞춤 고객 프로파일들이요 라고 했어요. 확인을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인데 그냥 엉뚱하게 명사로만 띡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또 부자연스럽기도 하고요. customers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함정이 될 수 있겠죠. C번 들어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C. A link on the website. 마찬가지죠, 여러분. C번도 웹사이트에 있는 링크요라는 그냥 명사로만 띡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문맥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고 또 스트리밍 이런 서비스에서 연상할 수 있는 링크 on the website를 언급해서 혼동을 주고 있는 오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리가 yes or no, 즉 긍정, 부정의 답변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일반 의문문에서는요. 보기 B번과 C번과 같은 이런 명사, 구의 형태로만은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명사, 구로만은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yes or no question에서는 주어 동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문장이 정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번 선택해 주시고 16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6. The sleeves of this coat are a bit too long for me. The sleeves of this coat are a bit too long for me. 네, 평서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조금 많이 뭉개지고 있었거든요. 자, 스크립트 보면서 한번 듣고 따라서도 읽어보죠. The sleeves of this coat are a bit too long for me. 가볼까요, 여러분? The sleeves of this coat are a bit too long for me. 였습니다. 자, 발음이 많이 뭉개지고 있는데 호주식 발음의 특징 중 하나는 기능어가 많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영국식보다도 호주식 발음의 성우들이 기능어, 중요하지 않은 비동사나 투부정사, 전치사, 조동사 등의 강세를 더 많이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바꿔 말하자면 강세가 놓여있는 어휘들은 중요한 내용어죠. 그 내용어에는 확실하게 강세를 또 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평서문 안에서 강세가 어디에 놓여져 있었죠? The sleeves of this coat, too long. 이 세 단어의 강세가 정확히 들어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이 코트의 소매들은 저에게 너무 기네요. 라고 했어요. 자, 소매가 너무 길다는 문제점, 불만,
을 이야기하고 있는 평서문이었거든요. 자, 평서문은 화제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문맥 안에서 화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을 바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 주셔야 되겠어요. 자,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상대방에게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듣고 싶겠죠. A번 들어볼게요. 소매가 너무 길어요. A. Probably for an hour. Probably for an hour. For an hour 하고 연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For an hour. 1시간 정도요 라고 했는데요. 기간으로 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네, 이 질문은 how long? 기간을 묻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문제점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전하고 있는 평서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 구로는 답을 제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B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소매가 너무 길어요. B. A popular fabric. A popular fabric, 인기 있는 fabric, 옷감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질문 속에 등장했던 콧 때문에 이 fabric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함정 제시해 놓았겠죠. 자, 그럼 정답은 C번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답변이 이어졌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소매가 너무 길어요. C. Our tailor can fix that. 어떠세요, 여러분? Our tailor can fix that. tailor이라는 것은 재단사를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재단사가 그 부분을 수리, 즉 수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답변은 C번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서문에 오답을 소거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서문에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오답 패턴들이 있거든요. 평서문 오답 패턴 해서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서문에는요. 첫 번째,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명사구. 두 번째, 전치사 구. 즉 정리하자면 동사가 빠져 있는 구 형태로는 평서문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보기가 나올 때 동사가 누락되어 있다. 그냥 구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면 돼요. 평서문에는요, 여러분 주로 문장이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문장, 즉 주어와 동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평서문은 평서문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통 명사구나 전치사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정 정보를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하고 짝이 잘 맞는 그런 패턴의 응답이죠, 여러분. 평서문엔 문장이 반드시 정답이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들어볼게요. Number 17. When is the most convenient afternoon for you to lead the software demonstrations? 질문이 길어졌어요.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기억해서 되뇌세요. When is the most convenient afternoon for you to lead the software demonstrations? 가장 편한 오후가 언제예요? 이 정도? 앞부분에 When is the most convenient afternoon? 가장 편한 오후가 언제예요? 용어만 정확히 잡으셔도 의도는 캐치해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길어지는 경우에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만 질문의 앞에서 의도가 드러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오답이랑 좀 연결이 되는 문맥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연결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Part 2의 핵심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챙겨놓기는 하되 듣긴 듣되 되뇌일 때는 의도만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요. 여기 앞부분에서 다 끝이 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편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일정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건데 특별히 편한 오후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묻고 있고요. 질문 끝자락에서 소프트웨어 시연을 당신이 이끌기에 편한 오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뒷내용은 굳이 여러분들이 다 되뇌어서 토해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의도만 낚아채고 한번 되뇌어 가보도록 할게요. 편한 오후가 언제세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A. On our latest computer applications. 자, 보기 A번 여하튼 when이라고 했으니까 시점이 나와주는 응답을 한번 노려봐야 할 텐데 저희의 가장 최신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에서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when이라는 시점 묻는 질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자, 질문 끝자락에 software 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답을 연결시키다 보니 computer applications 이런
표현을 함정으로 제시를 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B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장 편한 오후가 언제세요? B. It's important for us to talk to them. 시점으로 답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시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 정확히 되뇌어 가주셨다면 오답을 충분히 소거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질문 속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질문에 software demonstration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의도적인 함정, 뭐 talk to them,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이런 표현을 함정으로 제시를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C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편한 오후 시간대가 언제세요? C. My schedule is actually fairly flexible. 네. 자, 결국에는 일정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제 schedule, 일정은 actually fairly flexible. 여러분, 일정이 flexible 하다라는 것, 일정이 유연하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제 일정은 사실 꽤나 유연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상관없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보기 C번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질문의 앞부분에 중요한 의도가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Part 2에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질문의 후반부에서는 보통 오답을 연결시키기 위한 함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의 끝 내용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1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8번 문제는 별표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LC 노트에서 질문과 정답을 같이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문사문문에 접근할 때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응답이 있다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응답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응답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겠죠. 함께 가볼게요. Number 18. Who's going to present the flowers to Ms. Ellis at the retirement party? Who's going to present the flowers to Ms. Ellis at the retirement party? 자, 전체적인 문맥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ho's going to present the flowers? 자, 누가 꽃을 줄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서요. 땡땡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retirement party, 은퇴 파티에서 이 땡땡 씨에게 누가 꽃을 줄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질문의 의도는 앞에서 캐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누가 꽃을 줄 거야? 누가? 사람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 끝자락에 이어지는 요 내용 어딜까지 잘 챙겨주셨어야만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자, 은퇴 파티에서 누가 꽃을 줄까요? A번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A. When is the gathering being held? When is the gathering being held? 언제 모임이 열릴까요? 하고 되묻고 있는데 이때 gathering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으로 돌아가시면 언급되었던 그 은퇴 파티를 의미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질문의 경우는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답을 하지 않고 뒤에 등장했던 이 retirement party에 포커스를 두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되묻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응답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능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연결을 해 주셨어야 되고 자, 우리가 질문에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경우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 이러한 형태의 답변을 역질문의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되물어 볼 수 있는 그런 역질문은 Part 2에서 정답이 매우 잘 된다.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오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꽃을 줄까요? 은퇴 파티에서요. B. A dozen, please. 자, a dozen. dozen이 뭐죠, 여러분? 12개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마 flowers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제 12송이를 의도해서 dozen을 함정으로 제시를 해 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후만 정확히 노려주셨다면 어떠세요? B번은 그렇죠. How many?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가능했던 답변이므로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으셨을 거고요. 자, C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C. The first part of the movie. The first part of the movie. 영화의 첫 번째 파트라고 이야기했네요. 사람을 묻는 질문과는 또 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또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party에서 또 part of 이런 표현을 발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놓은 함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정답은 A번 이렇게 마킹해 주셔야 되겠고, 다행히도 의도만 정확히 캐치하셨다면 오답을 소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예상을 벗어나는 답변에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 오늘 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들어볼게요. Number 19. Shouldn't the instructions for logging into the system be written out? Shouldn't the instructions for logging into the system be written out? 자, 동사가 끝자락에 걸렸어요. written out. 앞에 주어와 동사 잡아서 되뇌어 보세요. Shouldn't the instructions for logging into the system be written out? instruction이 written out 돼야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앞에 not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런 부정 의문문에서 not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굳이 되뇌일 필요는 없다고 했죠. 답변이 똑같아요. should로 묶건 shouldn't로 묶건. 자, 질문 속의 주어는 instructions였는데요. 보세요. 또 질문이 아주 길게 등장을 합니다.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는 것을 위한 설명서가 까지가 주어였고 written out 이 동사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설명서가 쓰여져야 하나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A번부터 확인시켜주는 답변 찾아보도록 할게요. 설명서가 쓰여져야 하나요? A. One of our system engineers. One of our 하고 사람 명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yes or no question에서는 이렇게 그냥 명사로만 딱 답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사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 속에 system 이런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함정이었죠. B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명서가 쓰여져야 하나요? B. That won't be necessary. That won't be necessary.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자체로 어때요? No에 해당하는 그런 응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보이 번으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이 that won't be necessary 이런 거 입에 붙을 수 있게끔 여러 번 따라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Yes or no question에서 나오면 정답률이 매우 높은 응답이겠죠, 여러분. 그냥 그 자체로 부정의 응답이 되니까요. C번 마저 듣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C. Yes, guidelines for the gym. Yes까지는 그럴싸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우리 더 이상 이런 데 혼동하지 않을 거예요. Guidelines for the gym. 에서 문맥하고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체육관을 위한 지침. 네, 문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오답으로 소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그럴 필요 없다는 문장 전체의 부정의 응답 보이 번으로 마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질문과 보기 모두 귀로 듣고 우리말로 해석을 내뱉어 가시면서 리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랑 정답만 듣고 이렇게 되뇌이지 마시고요. 나머지 오답들도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우리말로 빠른 속도로 해석을 내뱉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강에서는요. Part 2를 마무리하고 또 Part 3에서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부터 시작해서 40번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꼭 미리 풀어와 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